이번 시간은 영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 영어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아, 사람에게 말하면 곧 대화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를 우리말과 같은 형태로 길게 읽거나 뭐 짧게 읽거나 강하게 읽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문장을 읽는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형태로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을 경우에는 각 단어의 품사에 따라 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그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단어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품사에 따라서 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라고 읽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읽게 되냐면 각각의 단어는 읽을 때 장단, 어떤 단어는 길게 읽고 어떤 단어는 짧게 읽습니다. 짧게 단숨에 읽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단어는 억양을 높여서 읽고 또 어떤 단어는 또 낮춰야 됩니다. 또 어떤 단어는 강하게 읽고 또 어떤 단어는 약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는 장단, 고저, 강약에 따라서 그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짧게 읽을 것인가, 억양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낮출 것인가. 자, 이 부분하고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액센트가 있는 모음 부분은 강하게 읽습니다.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약하게 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는 영어의 각각의 단어가 음절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럴 때 이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음절엔 액센트가 있고 나머지 음절에는 액센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액센트가 있는 모음 부분은 강하고 나머지는 약하게 발성을 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로 단어를 읽는 거에 대한 것이 막연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하고 길게 높여서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강하게 읽고 길게 높여서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 이름절 단어는 모음 부분을 강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읽는다는 부분은 항상 모음 부분에 맞춘다. 예, 자음이 아니라 모음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 부분을 강하게 읽는데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액센트가 있는 모음 부분을 길게 높여서 발음한다. 자, 그러면 모음이 무엇이고 자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우리말의 모음 알고 계시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자, 이것을 모음이라고 하고 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착, 가타, 파하. 이 부분이 자음입니다. 그러면 모음과 자음은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아, 혀와 입술과 이빨, 혀, 입술, 이 세 가지가 움직여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나 이에 부딪히지 않고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 입술, 이빨에 부딪히지 않고 나오는, 부딪히거나 막히지 않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모음이라고 하고, 자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막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라는 자음은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술, 이빨에 부딪히거나 막혀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 역시 모음과 자음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근데 우리 발음에서 으는 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어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은 모음이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럼 영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형태가 모음이 됩니다. 이, 오, 우. 자, 이 다섯 가지가 모음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모음 자음이라는 부분을 각각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한 발음 기호를 본다면, 발음 기호상에 이렇게 이걸 아라고 하고, 요걸 에라고 읽고 요거를 이라고 읽고, 이렇게 부호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발음교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우, 자, 그다음에 에, 이렇게 해서 아, 영어에서 이제 모음은 모음 발음 기호상의 모음은 이게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걸 이, 오, 유라고 읽지 않습니다. A라고 쓰고 이렇게 부호 속으로 사이에 써넣게 되면 요거는 A라고 읽지 않고 이건 R라고 읽기로 하는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 그 다음에 이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어라고 읽습니다. 요렇게 쓴 어는 약하게 읽는 어라고 하고, 이렇게 시옷 형태로 써 있는 것은 영어식 발음교로도 어라고 읽는데, 요거는 강하게 읽는 어입니다. 위에는 약하게 어라고 읽고 밑에는 어하고 강하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어하고 에를 두 개 붙인 형태는 우리식 발음에 이 에에 해당합니다. 애기할 때 이 에, 요 애까지 해서 8가지가 이제 모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음이 연달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연달아서 뭐 아이, 오이, 뭐 아우, 그 다음에 오우, 그 다음에 이어 또는 오어 또는 에어, 요렇게 쓰는 요 에어, 연달아 나올 때 요런 형태 3자 옆으로 쓴 것을 에라고 읽는 발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연달아 나올 때 우리는 요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위에 아에 이오우 어에는 요건 하나 형태로 발음 안 돼서 이건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단모음인가 이중모음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모음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단어는, 이러한 단어의 발음은 요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름절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단어를 발음할 때 이 에, 이, 오, 우, 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이름절 단어라고 하고,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음절 단어라고 하고,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삼음절 단어라고 하는데,
이름절 단어에는 별도의 액센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강하고 길게 읽는 부분은 모음만 강하게 길고 읽는데 이름절일 경우엔 굳이 구분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 거냐 뒤에 거냐라는 어느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음절 이상의 단어일 경우에는 액센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강세라고 하죠. 액센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럴 때는 영어의 단어는 이 액센트가 어떤 앞음절이냐 뒤음절이냐 세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서 액센트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는 이음절 이상의 구에 반드시 몇 음절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몇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사실은 단어를 외울 때는 뜻보다 액센트 위치를 암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앞으로 영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 액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 부분을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영어를 쓰고 읽고 하다 보면은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인가 이중모음인가를 이게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I 모음이 두 개죠. 오이 모음이 두 개고 아우 두 개인데 이 발음할 때 이 두 개의 모음이 연달아 발음을 하는데 그쵸? 요거는 두 개의 모음이 연달아 발음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것 역시 이중모음인 경우에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모음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이름절 단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중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이름절이고 단모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이름절 단어로 한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음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자음이라고 보면 되니까 별도로 이거는 지금으로선 설명드리지 않고 차후에 나올 때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단어의 이제 모음과 자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거나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보고 싶을 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강하고 길게 높여서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모음과 자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하고 길게 또는 높여서 읽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첫 번째가 명사입니다. 자, 영어를 배울 때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단어의 뜻보다 중요한 게 뭐다? 품사라고 그랬습니다. 품사. 그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말에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육하 원칙 중에 두 가지. 누가 무엇을 할 때 이 누가 무엇이 명사다. 아, 독, 독개입니다. 예. 자, 이건 이름절이죠. 예, 발음 교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하나, 이름절이다. 명사는 강하고 길게 읽습니다. 강하고 길게 읽는데 모음 부분을 독. 자, 그 다음에 cat. 예, cat은 발음 교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cat. 자, 그래서 모음이 하나. 그래서 이름절 단어다. 당연히 cat.
명사는 강하게 읽습니다. 모음 부분을. 자, 이제 T 발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cat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끝에 나오는 발음은 끝에 맨 뒤에 등장하는 이 의에 해당하는 앞부분과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cat가 아니라 cat이라고 있습니다. 시옷으로 cat. 자, 이름절 단어고, 그다음에 우리가 door 아는 단어예요. door. 자, doo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어라고 해서 이건 이음절 아니냐? 모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오하고 어니까. 근데 이 오어는 이중 모음이다. 연달아 나오는 모음은 하나의 모음 취급한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door. 자, sky. 우리가 하늘을 sky라고 하는데 뭐 sky라고 있지만 발음 교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 끄, 이. 그래서 이거 붙이니까 스카이가 되는데 실제로 일때 이 SK 스크는 스크라는 형태로 읽습니다. 스크. 그래서 실제로 읽으면은 스카이 형태로 읽히게 돼요. 사실은. 스카이인데 이건 몇 음절이냐? 아, 이 아이가 역시 모음이 두 개긴 하지만 연달아 붙어서 왔죠. 그래서 이거 이중 뭡니까? 하나의 모음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스카이. 이거 우리말의 음절수로 본다면 이거는 3음절이에요. 근데 우리말의 음절은 하나의 단어가 그냥 하나다 음절로 판별을 하죠. 근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음절에 따라서 강약이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음절은 사실 따지는 건 별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쓰는 걸 영어 형태로 스카이 하늘이죠. 하늘을 우리말로 우리식 한글로 쓴다면 스카이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삼음절이다. 근데 아하고 이니까 이거 이음절 아니냐. 근데 이것은 아하고 이가 연달아 왔기 때문에 이름절 단어인데 몸이 두 개 연달아 오더라도 부분을 강하게 읽는 겁니다. 이름절이 하더라도 뒤에 게 요거를 강하게 읽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걸 강하게 읽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카이 이렇게 되겠죠. 스카이. 근데 앞부분을 강하게 읽기 때문에 스카이 요거 이름절이다. 스카이. 자, 그 다음에 친구를 뭐라고 하죠? friend라고 합니다. 그쵸? friend입니다. 자, 영어 발음교로 치면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 그대로 쓴다면은 friend, friend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식 발음상으로는 삼음절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프렌드란 단어는 몇 음절 단어입니까? 했더니, 하나, 두 번, 두 개, 세 개, 이거 삼음절 단어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근데 이건 삼음절이 아니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름절 단어입니다. 예. 왜 이름절이냐?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자, 의에 해당하는 이 말은 이거 자음이에요. F도 자음이고, R도 자음이고, N도 자음이고, D도 자음이에요. 읽는 것은 으라고 읽지만 프렌드라고 읽지만 으에 해당하는 것은 모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friend는 이름절이다. 당연히 어떤 부분을 강하게 그 이름절 단어에는 별도의 강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강세가 없다 하더라도 강하고 길게 읽는 부분은 모음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riend 이렇게 읽게 되겠죠. friend가 아니라 friend도 아니죠. 요 모음 부분을 강하게 읽는 거다. friend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름절이다. friend 철자상으로 친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friend란 단어의 철자를 보면은 I하고 E가 모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I하고 E가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개의 철자는 스펠링은 발음상으로는 이 두 개가 합해서 에라는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철자의 모음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음절은 발음상의 발음 기호상의 모음이 몇 개냐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을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죠. 자,
스튜던트. 그래서 스튜던트인데 이거 매듭절 단어일까요? 매듭절 단어? 자, 그래서 you. 아, 요것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쵸? 야여, 요유, 야여, 요유. 요거를 우리가 복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어로 발음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모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했을 때, 발음 기호가 몇 음절 단어냐? 스는 발음이 모음이 아니죠. 으니까. 튜 할 때 유가 하나 있죠. 이게 첫 번째. 던트 할 때 하나 있습니다. 두 개. 트의 발음 없어요. 그쵸? 자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는 우리식 한글로 쓴다면 4음절 형태지만 영어로는 2음절입니다. 근데 2음절에 요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넌을 강하게 요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앞부분에 강세 액센트를 줄 것이냐, 뒷부분을 액센트를 줄 것이냐. 이것은 이미 영어의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액센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student, 맨 끝에 을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약하게 student 이런 식으로 student 강하게 읽잖아요. 액센트 있는 부분만 강하고 길게 나머지는 짧고 빠르게 student 맨 끝에 나온 트는 거의 발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영어식 발음이에요. student 그래서 이음절 단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란 단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넷. 몇 음절 단어일까요? 모음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터에 이 하나 있고 넷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인터넷은 3음절 단어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란 이 단어는 in이랄 때 이 부분을 강하게 길게 읽을 것이냐, 할 때 요거를 강하고 길게 읽을 것이냐, net, at, 요 부분을 강하게 길고 읽을 것이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래서 인터넷이란 단어는 앞에 강세가 있어요. 맨 첫 음절에. 그래서 읽을 때 이 부분을 강하고 길게 나머지는 약하고 빠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터 할 때 요 트 발음은 인이라는 요거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t가 끼면 아, 묵음이 됩니다. 거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t가 발음이 안 되네요. 실제로 보면. 물론 인터넷이라고 읽어도 상관없는데 애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강세 모음과 자음과 자음 강세 부분 사이에 강세 뒤에 오는 t 발음은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실제로 읽을 때는 인터넷이라는 형태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애들이 읽을 때는 인터넷 이렇게 읽어요. 인터넷. T 발음이 주로 발음 안 되는 경우. 특히 영어에서 T 발음을 잘 주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래서 인터넷 이 부분이 강세가 있고 요거를 강하고 길게 읽는다. 그래서 모음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는데 명사일 경우에 어, 특히 하나의 모음밖에 없는 부분은 그 부분만 강하고 길게 읽어주면 되지만 이중 모음일 때 앞에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음절 이상일 때는 강세 있는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그 부분을 강하게 길고 읽어줘야 된다. dog, cat, door, sky, friend, student, internet.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형용사는 이제는 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을 듯 싶습니다. 형용사는 우리말에 어떤, 어떠한, 무슨, 얘들이 하는 역할은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어떤 학생이고, 어떠한 학교고, 무슨, 무슨 이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설명해 줄 말을 형용사로 한다. 자, 그래서 soft, 이름절 단어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soft, hard, soft하면 부드러운, hard, 약한, 어려운, kind 이름절입니다. i라고 익히죠. kind, nice. 이 nice란 단어도 보면은 이거는 이음절 단어 아닐까요? 그래서 앞에 i가 있고 뒤에 e가 있는데 요거는 이음절 아닌가라고 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돼요? 발음기호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에, 나, 이, 나이스네요. 그쵸? 아이가 연달아 붙었네요. 그쵸? 그래서 아이라고 익히고 맨 끝에 있는 이가 발음이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는 이름절 단어다. 나이스는 이름절 단어다. 자,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 영어의 맨 끝에 오는 이라는 철자는 거의 발음되지 않는다. 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끝에 이로 끝난 단어는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스 이름절이에요. 역시 모음할 때 I 할 때 앞에 거 먼저 강하고 길게 읽습니다. 나이스. 자, 나이스는 멋진, 훌륭한, 친절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kind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죠. 친절한, 상냥한 kind. 그다음에 famous입니다. famous, famous. 자, 매듭자 단어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famous 매듭자 단어일까요? fay, a지만은 a지만 이름절이죠.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fay. 그다음에 뭐 할 때 영어 철자는 오유라는 철자지만은 요 오유라는 철자가 영어 발음에는 어가 되네요. 어라고 익힙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두 개예요. 페이하고 어하고 페이 뭐 할 때 그다음에 맨 끝에 쓰는 자음이죠. 그래서 famous는 우리식으로는 사람들이면 영어는 이음절 단어다. 근데 요거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요것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famous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famous 앞에 읽어줘요. 유명한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famous. 자, 그다음에 beautiful은 매듭는 단어인가? 예, beautiful입니다. beautiful. 자, 근데 이것도 어, 보면 view 할 때 요게 유예요. EA, EAU 요 세 개의 철자가 EAU 세 개의 철자가 U로 읽히네요. 앞에 B는 B니까 view. 그다음에 T, 그다음에 FU 할 때 fall. 우리가 beautifu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beautiful. 이 이유는 이 어가 약한 부분은 발음이 거의 약하게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beautiful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beautiful인데 역시 view 강세가 이거 아음절에 했어요. 그래서 T 발음이 이때는 R 사운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르 발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beautiful,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읽어요. beautiful Sunday, 멋진 일요일,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읽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어하고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계속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beautiful은 알겠는데 beautiful이 뭐예요?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읽힌다는 것, 강세가 앞에 있다는 것, 요걸 형용사다. 형용사란 단어는 그 단어의 음절과 이름절이란 단어, 이름절이라 하더라도 모음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는다. 자, 이 부분이 요 강의 핵심입니다. 자, 형용사를 강하게 읽고,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는 무엇인가? 우리말의 육하 원칙 중에 누구와 무엇을 명사라고 그랬고, 부사는 우리말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다음에 얼마나, 요것에 해당하는 말을 부사라 한다. 부사는 이름절 단어라 할지라도 강하고 길게 읽는다. 사실은 이음절 이상일 경우는 품사와 상관없이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길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이름절 단어인 경우인데 이름절인데도 불구하고 부사는 강하고 길게 읽는다. 부사하고 전치부사다. 전치부사는 뭐냐? 이건 앞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 전치부사는 원래는 원래 족보상으로는 전치사인데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동반해서 쓰일 경우에 이거는 전치사고 뒤에 전치사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뒤에 목적의 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동반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얘는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전치부사를 한다. 근데 뿌리는 같은 겁니다. 뒤에 명사, 뒤에 등장하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는 명사를 동반할 때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땐 전치부사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 이름절일 경우에는 원래 약해요. 그런데 전치부사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약하고 명사가 없으면 강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here, 매듭절 단어예요. here입니다. he, 이하고 어니까 이음절 아닌가? 이거 이음절 아니에요. 이름절이죠. 왜냐하면 ear, 모음이 연달아 붙어서 오죠. 그 다음에 끝에 나와 있는 이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here, 이름절입니다. 역시 there, there, there도 역시 이음절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here, 여기서, 저기서. so, so,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아, 자, 요거는 so인데 역시 이음절처럼 보이지만 발음은 오하고 우니까. 근데 오는 이중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름절 단어예요. 그래서 so. 자, 그 다음에 today, a. 단모음 하나고 a, today, today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영어 발음은 today, 그 to처럼 들릴 뿐이에요. today. 자, 근데 강세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today, a에 있어요. 앞에 있다면 today 이렇게 읽을 텐데 뒤에 강사 있으니까 앞부분 약하고 today. 실제로 today 이런 정도로 today. 자, 이음절 단어고 강세가 뒤쪽에 있다. 자, 내일은 tomorrow입니다. tomorrow. 내일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tomorrow라고 많이 우리말로 써요. 내일은 tomorrow. 근데 발음은 매듭자 단어가 봅시다. 마, 로우. 삼음절 단어예요. 이거 이중모음이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이음절의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 실제로 우리말로 근사하게 근접하게 쓴다면 얘는 tomorrow 이렇게 읽습니다. tomorrow. 자, 터가 약하니까 tomorrow 이런 식으로 tomorrow. 실제로 영어식 발음은 이게 더 강해요. 이게 좀 정확한 발음이고 tomorrow는 우리가 쓰는 형태고 그래서 tomorrow
내일입니다. tomorrow. 자, 그 다음에 in은 어디 어디 안에, out은 어디 어디 밖에, 바깥인데 뒤에 명사가 없다. 그러면 이 그냥 안에, out, 밖에, 밖으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사 형태로 썼다면 강하고 길게 읽어줘요. in, out. 강하고 힘있게 읽어준다. 자,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는 이름절이다 할지라도 모음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강하고 길게 읽어주는 단어 핵심이죠. 사실은 동사가 핵심입니다. 동사는 강하고 길게 읽어준다. 자, 그래서 stop이라고 쓰지만 stop입니다. stop. 실제로는 stop처럼 들려요. stop 이름절이죠. 우리가 사는 걸 buy라고 하죠. buy. 근데 I라는 발음은 이중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절 단어예요. buy. 우리가 see 하면은 보다,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ee 이름절이에요. 이 길게 읽어도 역시 이름절이에요. see 이름절. help, help 돕는 겁니다. 역시 이름절 단어예요. 그래도 이름절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모음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stop by see help.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하고 짓는 것은 build입니다. 그렇죠? 발음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UI라는 이 UI라는 철자가 영어식 발음에는 이 발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build, build, build 이름절입니다. build는 이름절 단어다. 몸이 하나다. 그 다음에 visit, 우리가 이제 방문하는 건 vis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쓰면 이렇게 visit인데 실제로 읽는 것은 visit, 맨 끝에 오는 건 발음으로 붙여라. 그래서 visit인데 강세 앞에 있어요. 이건 이음절 단어죠. 이하고 지하고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visit, 방문하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단어네요. negotiate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고한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내고한다, 협상하다, 협의하는 겁니다. 내고한다, 협상하다, 협의하다인데, 어, 요거는 negotiate, 아, eight인데, 이거 eight이라고 읽어요. 몇 음절 단어입니까? negotiate, 네 개 단어네요. 그래서 이거는 4음절 단어다. 근데 이거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negotiate. 여기에 강세가 있죠. negotiate. 이음절에 강세가 있으니까 negotiate. negotiate. 자, 이런 단어가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우는 거는 철자로 외우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으로 외우는 게 좋다. negotiate. 그래서 negotiate. negotiate. 이런 식으로 negotiate 이런 식으로 외워들 뿐. 이렇게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철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발음을 중심으로서 외우는 거다. 발음이 우선이다. 그래서 negotiate, 협상하다, 협의하다라는 단어. 강세는 이음절에 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강세가 몇 음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는 문장의 핵심어로서, 자, 그 단어들이 이름절 단어라 할지라도 모음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준다는 것이 지금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하고 길게 읽어줄 때 이음절 이상의 단어는 품사와 상관없이 강세가 있는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는다. 그렇지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인 경우 이름절 단어라 할지라도 모음 부분을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 있는 액센트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음절 단어의 모음 부분을 강하고 길게 읽어준다. 자, 이 부분을 재차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의 상대적으로 강하고 길게 또는 높여서 읽는 것을 반대로는 나머지 단어는 어떻게 읽겠어요? 나머지 이름절 단어들은 당연히 약하게 읽어야 되고 짧고 빠르게 발음해야 됩니다. 약하게 읽고 짧고 빠르게 발음한다. 자, 그래서 그중에 이름절 단어인 경우에 언어에 해당하는 한정사가 있는데 이 한정사라는 부분은 뭐 앞에 잠깐 지나가는 길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나 언, 더 요 세 놈이 가장 한정사 핵심입니다. 얘들은 약하고 빠르고 에, 짧게 읽는다. 그 다음에 누구 책이냐? 어느 책이냐? 나의 책이다. 누구 책이냐? 너의 책이다. 누구의 책이냐? 그녀의 책이다. 누구의 책이냐? 그의 책이다. 자, 나의, 너의, 그녀의,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이 이름절 단어들 역시 약하고 짧고 빠르게 읽는 거다. 예, 이름절 단어, 이 부분은 이걸 별도로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역할상으로 본다면 이 한정사라는 것들은 명사 앞에 붙어서 형용사와 같이 쓰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역할이 틀리죠. 어떤에 해당하는 것은 형용사고 어느 어느 학교냐, 어느 아들이냐. 그래서 그 명사를 다른 명사와 같은 종류의 다른 명사 구분해주는 얘는 명사와 명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형용사는 명사 자체를 설명해주는 건 형용사, 명사 자체를 설명해주는 건 형용사고 명사와 명사를 구분해 주는 것은 한정사다라고 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하고 빠르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원래 강하고 길게 읽어주는데 동사 중에서 비동사 am, is, are, 이다, 있다, 있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고 의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was, were 이었다,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의미.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역시 이름절 단어인데 동사기는 하지만 비동사는 약하고 짧고 빠르게 읽는다. 약하고 짧게 빠르게 읽는다. 자, 이건 단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언더, 소유격 이 부분을 약하고 짧고 빠르게 읽어라. 비동사도 역시 그렇다. 동사 중 모든 동사를 다 그렇게 이름절 단어라도 동사는 다 강하고 길게 읽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동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뒤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 이렇게 앞에 붙어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 준다. 보조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 조동사란 부분들이 이름들 다는 경우에는 약하고 짧게 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 이름절 단어예요. 그래서 will, 이거 can, 예, may, 그 다음에 must, 그 다음에 ha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have는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강하고 길게 읽지만 조동사로 쓰일 때는 약하고 짧게 읽습니다. 약하게. 근데 이 have가 조동사나 일반동사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나중에 구분법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have가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로 할 텐데 자, 일단
비동사나 조동사는 일반 동사와 달리 약하고 짧게 읽는다. 이름절 단어인 동사들. 자, 그 다음, 전치부사는 강하지만 전치사는 제가 약하다고, 약하고 짧게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더 room이라 in이라는 말 다음에 그 방이라는 명사가 오거나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desk 책상이라는 명사가 오고 with라는 전치사에 my wife라는 명사 이렇게 등장하죠. 예, 그럴 때 요로 뒤에 명사가 등장하면은 이 in이나 on이나 with는 다 전치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하다. 자, 더는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in the room. 자, 이걸 우리말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더니 in the room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in the room. 자, in이는 전치사니까 약하고 짧고 빠르게, 더도 한정사니까 약하고 짧고 빠르게, 룸은 명사니까 강하고 길게. 이 세 개 단어가 다 이름절 단어긴 하지만 읽는 게 다르죠. 인더는 인과 더는 짧고 빠르고 얘는 강하고 길게 읽으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In the room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In the room, in the room, in the 빨리 붙여죠. In the room, in the room 얘를 강하고 길게. 똑같이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있는 게 아니죠. 얘 약하고 짧고 빠르게, 얘도 약하고 짧고 빠르게, 얘는 강하고 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on the desk가 아니라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빨리 붙여요. on the desk.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귀로는 이게 잘 훈련이 안 되면 안 들려요.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on the desk.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on the desk. 이게 보면 on the desk 책상 위에라는 말 알겠는데 in the room, in the room, in the room 하나의 단어처럼 들려요. on the desk. 자, 이렇게 전치사는 약하다, 소유격 약하다, y 명사니까 강하고 길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with my wife 이렇게 읽어요? with my wife 그것이 아니죠. 얘는 with my wife. 얘는 짧고 빠르게 읽으니까 with my, with my wife, with my wife, with my wife. 이렇게 들려요. with my wife, with my wife. 이렇게 들릴 겁니다. with my wife, with my wife. 자, 근데 in 뒤에 명사가 없고 on 뒤에 명사 없고 이렇게 전치사로 알고 있는데 뒤에 명사가 없다면 얘들은 다 전치 부사거나 그럼 얘는 그냥 강하고 길게 읽습니다. in, on 강하게 읽습니다. 위에는 약하게 in the room, on the desk, with my wif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단어를 품사를 아는 것, 특히 이름절 단어에서 이 단어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부분, 전치사냐,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강하고 길고 빠르게 읽을 것이냐, 약하고 짧고 느리게 읽을 것이냐, 약하고 느리고, 죄송합니다. 빠르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oys like dogs입니다. 자, boy는 소년입니다. 근데 s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소녀란 명사에 붙었기 때문에 소년들이 되겠습니다. 복수죠. 그다음에 like은 동사네요. 좋아한다. 그다음에 dogs 개인데 또 개 귀에 s가 붙었네요. 그래서 개들이 되겠죠. 얘가 동사니까 좋아한다. 그럼 얘는 주어가 되겠네요. 누가 소년들은 좋아한다. 무엇을 개들을 이 되겠죠. 목적어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부의한다. 그러니까 소년들은 좋아한다. 개를 소년들은 개를 좋아한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명사, like은 동사, 일반 동사죠. 비동사, 조동사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스, 명사예요. 근데 이 세 개 단어가 다 이름들 단어입니다. like 할 때 like이란 단어 끝에 e는 발음 안 돼요. 제가 이 영어 철자에 맨 끝에 오는 e는 발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lik라고 쓰지만은 이 i란 철자를 i라고 읽게 되겠네요. like. 자, 그래서 boys like dogs. 지금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길이로 강약으로 읽게 되면 boys like dogs 이렇게 읽게 되겠죠. 예, 근데 영어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는 이름절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길게 읽는다. 강하고 길게 읽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Boys like dogs. 자, 세 개가 같은 길이, 길이로 읽혀지게 되는 걸 알겠습니다. 같은 높이로. 그래서 boys like dogs. Boys like dogs. 세 개 다 똑같이. Boys like dogs. Boys like dogs. 이렇게 삼박자가 되나요? 그렇죠? Boys like dogs. 자, 그 다음에 더 위에 boys like dogs는 boys에 s를 붙이고 소년들은 소년들인데 어떤 소년들이에요? 지금 아무런 어느란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개도 어느 구체적인 어느 개를 전혀 지금 처음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 소년들을 언급하고 처음 개들을 언급한다면 이 명사, 복수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은 개들을 좋아하죠. 아니, 어떤 소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소년들. 어떤 개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개면 그냥 좋아해. 일반적인 개들을 말해.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은 The boy likes dogs입니다. 자, 더 보이, 더가 붙었네요. THE. 소년은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소년은입니다. 자, 근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그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년은 likes, 좋아한다. 뭐를? 개들을 좋아해요. 개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 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내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소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 말하는구나. 그 어린애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더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알고 있는 특정한 바로 그 무엇을 말할 때 붙이는 겁니다. 더 보이. 자, 라에게 s가 붙었어요. 여기에 s가 왜 붙었을까요? 영어 문장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주어에 등장하는 명사가 태권도가 3단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도 아닌 3인칭이고 하나인가? 그건 3인칭 단수다. 태권도 3단이다. 태권도 3단일 때 동사가 현정일 때는 반드시 뒤에 s나 es가 첨가돼야 돼요. 자,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이다. 그 동사가 현재다. 그럼 반드시 s나 es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안 붙이면은 틀린 문장이 된다. 그래서 the boy like 하면 이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the boy가 3인칭 다수 좋아한다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 붙여야 됩니다. the boy likes입니다. 자, 그래서 the boy likes 뭐를 좋아해요? 개들을 좋아하는 어떤 개요? 그냥 일반적인 개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걔는 그 아이는 그냥 개라면 다 좋아해. 이 얘기 정도의 의미입니다. The boy likes dogs.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자, 그렇다면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명사, 동사, 명사는 강하고 길게 이름절이를 할지라도 근데 더는 약하고 짧게 읽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빠르게 읽어줘야 돼요. 더 보이가 아니죠. boy. 빨리 붙여요. The boy. The boy likes dogs. The boy likes dogs. 그렇게 본다면 위 문장의 3박자하고 아래 문장 3박자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읽어요? 위에는 boys like dogs. boys like dogs. 밑에는 boy like dogs. The boy like dog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oy가 됩니다. boy like dogs.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이 영어의 말을 할 때 리드미컬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우리 귀에는 또 이 규칙성을 모르면 잘 못 알아들어요. 예, 단어를 이상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the boy like dogs.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나간 얘기를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어떤 단어에 s가 붙어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거냐. 아, 누구들이냐, 아니면 무엇들이냐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사고 현재라는 사실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사실, 그리고 이놈이 태권도 3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요것의 이 규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s가 붙어 있으면 무엇들이냐? 누구들 사람이면 누구들일 것이고 사람이 아니면 사물일 경우는 무엇들일 것이며 동사면 뭐뭐 한다란 뜻이겠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이치로 밑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보이 누가 그 소년이 야 걔가 그 애가 말이야 like가 아닙니다. likes 좋아해요. 뭐를 그 걔를 좋아하더라고. 그 애가 그 걔를 좋아해. 그 소년이 그 걔를 좋아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아, 이 더는 약하고 짧게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The boy likes the dog. 그 소녀는 그 개를 좋아한다. The boy likes the dog. The boy likes the dog. Boy likes the dog. 자, 그러면은 위에는 단어 수가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단어의 개수로는 4개고, 밑에는 단어의 개수로는 5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읽는 길이는 3박자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boys like dogs, boys like dogs, 밑에 boy likes dogs, the boy likes dogs.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The boy likes the dog, the boy likes the dog, the boy likes the dog.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 길이와 억양, 장단, 고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말이 리드미컬하게 들리는구나. 우리말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어마다 아, 초보 기초를 배울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시당초 사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해하고 훈련하고 따라서 붙으면은 좀 더 빠르게 기본적인 영어 회화라든지 기초 영어 부분을 익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자, 그다음 몇 가지 그냥 문장을 예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The girl in the room is sensitive to cold 이런 문장 한번 봤어요.
자, 더 걸, 그 소년이다. 인더룸 배웠어요. 전치사 명사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is가 동사구나. 아, sensitive, 이건 모르는 단어네요. to는 뭐 그렇고, cold, 아, 춥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때 to 역시 전치사입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요것이 전치사다. to 다음에 명사가 왔다. 전치사다. 그러면 얘는 무엇이란 뜻이구나. 무엇이란 뜻은 어떠한의 의미가 아니다. 전치사 뒤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센시티브하다. 이건 뭐 화장품에서 많이 들었죠. 센시티브. 화장품에 많이 쓴 말이에요. 아주 민감한, 아, 예민한, 민감한, 뭐 이런 의미의 형용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철자는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형용사다. 어떠한의 의미죠. 그래서 비동사 앞에 비동사와 같이 쓰면 뒤에 형용사와 합해서 우리말로 어떠하다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s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형용사지만은 이걸 합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민감하다, 예민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자, 근데 우리 더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더걸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그 소녀는 is sensitive. 그 소녀는 민감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겠군요. 그 다음에 민감하다, 예민하다로 말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그 애는 민감해. 그러면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도대체 무엇에 민감하다는 얘기야?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to cold가 무엇에 민감하다는 얘기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감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붙어서 왔을 때, 자, 민감하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용사 뒤에 형용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붙어서 올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 명사를 묶어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역할로 바뀝니다. 이것이 앞에서 부사적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이해를 할 때는 번역할 때는 1, 2, 3로 말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다, cold와 관련해서 민감하다. 그럼 이때 cold는 명사로 추위라는 의미입니다. 추위, 냉기. 그래서 이때 추위에 민감하다. 추위에 민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sensitive cold. 추위에 민감하다. 자, 그러면은 그 여자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너에게. 더걸, 그 애 있잖니?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요. 그 여자애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 여자애라니 어떤 여자애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아파트 거실에 지금 너와 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이 하나 있고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욕실이 있어요. 지금 거실에는 나하고 말하는 나와 듣는 너가 지금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방에 여자애가 하나가 있고, 부엌에도 여자애가 하나 있고, 욕실에도 여자애 하나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자라니 지금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는데 어떤 애를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아이란 말이 필요하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등장하고 나서 영어는 그래요. 명사를 등장하고 나서 그애 했더니 아니 어떤 애 어딨냐면 방에 있는 아이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앞에 등장한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칙이 뭐냐면은, 명사를 내가 말하면서 바로 뒤에 전치사 명사 붙여서 말했을 때는, 아, 말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먼저 말했던 놈을 명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는 설명어가 붙었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글로 쓰거나 말로 쓰거나 똑같아요. The girl in the room 하면은 방에 있는 그 여자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초보자에게 문장 설명의 핵심이 사실은 아닌데, 자, 이렇게 된다는 것. 지금 말하는 거는 거리 명사하고 주어고, 인도룸이 전치사 명사고 얘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두 개가 왔는데 얘는 얘를 설명해 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또 하나의 규칙성을 또 알게 돼요. 영어를 배우면서 알게 될 텐데, 아하, 이렇게 명사를 설명할 때 뒤에 전치사 명사가 붙어서 얘를 설명해 준다.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이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를 또 설명해 주니까 얘는 부사적 역할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냐면 요 규칙만 잘 익혀주면 돼. 어떤 규칙이냐? 명사를 한번 등장시키고 나서 이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어를 붙이고 싶을 때 전치사 명사로 바로 뒤에 붙여라. 역시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형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어가 필요할 때 전치사 명사와 관련됐을 때는 그에 합당한 전치사와 연결해서 뒤에 붙여서 얘를 설명해 줘라. 그래서 얘가 설명해 주는 말이고 얘가 설명받는 말이고 얘가 설명해 주는 놈이고 얘가 설명받는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것이 우리말하고 바뀌어져 있어요. 방 안에 있는 여자. 우리말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추위에 민감한. 자, 우리말과 영어의 특징이 요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말은 설명을 받는 놈은 뒤에 써주고 설명을 해주는 놈은 앞에 써주는구나. 아, 두 개 이상의 단어인 경우에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될 때, 두 개 이상 단어가 결합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 빠졌네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어떤 명사나 형용사를 설명할 때는 우리말은 앞에 붙이고 설명받는 걸 뒤에 붙이지만 영어는 역순입니다. 설명을 받는 놈을 앞에, 설명해준 놈은 뒤로, 설명받는 놈은 앞에, 설명해준 놈 뒤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는 쓰지만 우리말로 풀고 번역을 한다고 친다면 뒤에 설명해주는 얘를 먼저 해석해주고 얘를 나중에 얘를 먼저 해석해주고 얘를 나중에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규칙이고 영어의 배열 규칙이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해석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익혀주게 되면 영어를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짧은 말들 대화체에서는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거는 영문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자, 그럼 읽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단어 중에 어떤 단어는 강하고 길게 읽고 어떤 단어는 짧고 약하게 읽을 것이냐? 강하고 길게 읽는 단어 뭐예요? 명사 강하고 길게, 명사 강하고 길게, 형용사 강하고 길게, 그 다음에 명사 강하고 길게. 자, 그 다음 어나 더 전치사는 약하고 짧고 빠르게 읽으라고 했어요. 동사는 강하고 길게 읽지만은 비동사는 약하고 짧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 개 단어 중에 네 개, 파란색의 이 단어, 명사는 강하고 길고 형사도 강하고 길게 나머지 그다음에 전치사는 약하고 짧고 빠르게 읽어줘라.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기 전에 sensitive라는 단어, sensitive, 자, sensor, sensitive.
강사 앞에 있어요. 우리가 sensitive지만 where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겠네요. sensitive라고 읽지만 영어로 읽으면 sensitive입니다. sensitive. 이름절의 강세가 있어요. 단어는 sen, 1, 2, 3음절 단어 이 발음 안 되네요. 이름절의 강세가 있어 sensitive 이렇게 읽어주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읽겠어요? The girl in the room is a sensitive cold. The girl in the room is a sensitive cold. The girl in the room is sensitive to sensitive cold, sensitive cold. The girl in the roo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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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ve cold.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요? The girl in the room is sensitive to cold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박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The girl in the room is sensitive cold. The girl in the room is sensitive cold.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읽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읽을 줄 알아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또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가, 내용의 이해가 되지 못하면, 백날 들어야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감을 잡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The Korean, 여기 강세 있어요. 2음절, 3음절 단어네요. Traditional music singer wife입니다. Korean 한국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traditional 전통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music은 음악이라는 명사입니다. singer 가수라는 명사예요.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오지만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 때 명사를 연달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 강하고 다 강하고 강하겠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is 약하고 y 강하죠. 지금 이렇게 녹색 친 부분이 강하고 길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is네요. 주어는 singer 가수입니다.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예요? 그 가수입니다. 근데 그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냐? 팝 가수도 있고 발라드 가수도 있고 여러 가수가 있는데 지금 A, B, C의 가수가 있어요. 팝, 팝 대중음악 가수, 그다음에 뭐 클래식 성악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악가, 국악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수 했더니 지금 가수가 지금 세 명이 있는데 모임에 있어서 A, B, C 가수 세명하고 나하고 너 다섯 명이 지금 모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가수 말이야. 그랬더니 저 가수라니 A, B, C 중에 어떤 가수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그 한국 전통 음악 가수. 우리 말하는 국악 가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국악 가수가 누구냐면 my wife, 나의 아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얘만 지금 약한 것은 세 개네요. 너와 is my 세 개 빼고 나머지 다 강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게 되겠어요?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is my wife. 빨리 붙이게 돼요.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Korean 이음절의 강세 있어요. Korean traditional 여기 강세 있어요. 이음절에 얘도 이음절 얘도 이음절이네요.
music 이름절의 강세 있습니다. 이름절, singer 이름절이 있어요.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is my wife. 자, he walks, walk,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walk. 누가? he, 그가 걸어요? 왜 s 붙었어요? 그는 3단이구나. 현재고 s다. 그는 걷는다. fast. 어떻게 걸어요? 빠르게 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당한 부사네요. 얼마나 빠르게 걸어요? 정말로 빠르게 걸어요. 정말로 빠르게 걸어요. 얘도 부사네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부사, 부사니까 다 강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명사 중에서 대명사는 약하고 빠르게 읽습니다. 약하고 빠르고 짧게 읽어요. 명사 중에 대명사는 있습니다. 이게 빠졌네요. 대명사는 그렇다. 그 때문에 he 강하고 길게 읽지 않습니다. He walks. He walks so fast. So fast. He walks so fast. He walks so fast. He walks so fast. Walks so fast. 이렇게 읽어요. 얘는 약하다. 자, 대명사 약하다. 나, 너, 그, 그녀, 그것. 약하고 짧게 읽습니다. 이거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읽는가, 읽는 법에 대한 법. 아, 자,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품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단어 강하고 길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읽는 단어가 있고 약하고 짧고 불분명하게 읽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늘상 단어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품사를 보고서. 자, 뭐 처음부터 될 일은 없겠죠.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영어 첫걸음 자 9번의 강의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9번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각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로 설명이 잠깐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영어의 숲을 보는 강의다. 영어의 숲을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의 하나하나에 이제 우리가 나무에 대한 공부는 이제 이후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 영어 강의가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준 거다. 그 다음에 영어라는 것이 좀 더 배우는 순서를 잘 지키고 어, 규칙성을 잘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규칙성을 우리가 배울 때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바탕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영어가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영어 실력을 갖춰나갈 수가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영어를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